시장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이 노바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이 노바백스 승인 여부 발표 속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 속에 소폭의 상승세 있었는데 이 장 막판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이 노바백스 백신 관련주들 오늘 조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또 승인 노바백스인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노바백스가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프레시함은 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관련주이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현재 우리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건 알지만 주식시장 관점으로는 이제는 과거처럼 이게 구미가 당기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드디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좀 뉘앙스가 이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노바백스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트레이너로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은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지금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신에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술적으로 상승은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이제는 그 테마의 힘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나왔을 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피크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여전히 뭐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수가 잡히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이제는 반응이 좀 없다라는 것. 그게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이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 이 백신에 대한 그 관련주들이 조금 구미가 당기는 종목들이 많이 없긴 하죠. 너무 이미 뭐 지루한 장세가 좀 있는데 셀트리온은 어땠을까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님. 네. 이 JP 컨퍼런스에서 호재성 소식도 있고요. 오늘 좀 상승을 한 흐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좋은 소스이긴 해요. 좋은 소스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셀트리온 제약 1,0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500억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보면 셀트리온 제약은 시총이 거의 뭐 4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시총이 12조.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부분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뭐 주가의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 다수가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여러 가지 테마, 여러 가지 재료, 여러 가지 뉴스가 붙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지금 잘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아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쁘고 셀트리온이 좋고 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 두 기업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은 이 트렌디한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면 셀트리온은 트렌디함은 조금 놓쳤지만 뭐 레케로나라는 치료제가 있긴 하더라도 트렌디함은 놓쳤지만 기존의 허주마라든지 트록시마와 같은 신약들 있죠. 유럽 시장에 잘 안착해서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판로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본업의 실적으로 충분히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위치 저점 매수를 노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 탈모 관련주로서 또 정책 이재명 후보의 이 탈모 관련주도 건강보험에 또 적용이 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탈모 관련주도 좀 올랐는데 TS 트릴리온이 대주주가 일부 이 지분을 매도를 하면서 주식 매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네. 만약에죠. 제가 TS 트릴리온의 대주주라고 하면 네. 저도 사실은 현재 위치에서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 트릴리온이 이번에 정책과 이러한 인터뷰가 없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대주주 분도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조금 일부 매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정책주의 굉장히 큰 단점이면서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이 TS 트릴리온 중해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노란툴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테마를 따라다니는 건 좋지만 그 테마의 연속성과 그리고 강도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강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TS 트릴리온도 그렇고 중해제약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인가? 혹은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다시 한번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공약인가? 즉 테마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다분히 저는 점수는 좀 낮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테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걱정한 대로 굉장히 빠르게 시세는 냈지만 또 반대로 또 빠르게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벌써 30%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쫓아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움직일 때, 즉 이제 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점에 좀 물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대신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내걸 수 있는 공약, 정책주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이야기 또 살펴봐 주셨고요. 계속